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심층 토론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를 재난과 국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국민은 국가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국가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난에 국가가 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란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잇따른 재난에 국가는 있었는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네, 오늘 금요일 심층 토론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차는데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신인규 변호사, 정규환 스픽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규환 이장님 모자가 바뀌었는데요. 이장이 되려면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노란 모자는요. 예. 요거는 공무원 모자래요. 아, 정치맨 본생리 이장은 아예 모자를 이렇게 새마을 모자를 써야 이게 진정한 이장인데, 이장 노릇 하려면 제대로 써라 이런 주문이 많았어. 요걸 한 방송사 전직 사장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자 쓰라고 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스픽스 구독자도 지금 갈수록 늘어서 43만 9천 명, 지금 이제 아마 곧 43만 명 될 것 같은데요. 50만 명 향해서 가고 있고, 월요일에 우리 동시 접속 2만 명 달성했는데 스픽스가 열심히 달리고 있죠. 엊그제 놀라운 기록이 하나 나왔는데요. 1일 조회수가 한 150만 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신문방송 통틀어서 유튜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마 수천 개일 겁니다. 그중에 대한민국 13위를 해가지고요. 사실 이제 그 뭐 JTBC, KBS, SBS, MBC 그리고 YTN을 뭐 빼고 나니까 스픽스가 그날은 하여튼 전국 1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언론들이 총조회수가 저희들보다 좀 뒤에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동접을 무려 4,8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5,100명입니다. 예, 5,000명 넘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열렬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말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지난 목요일 날 잠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우리 애청자님들 덕택 아닙니까?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장님하고 저하고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 뵌지 오랜데요. 예. 최근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이 19일이죠. 제 보석을 검찰이 취소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가서 사실 그러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다시 구속된다는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보석 중입니까? 제가 항소심 보석으로 지금 JTBC가 이제 태블릿 PC 관련해서 고소한 사건에 항소심이 지금 4년 10개월째인데 네. 이미 저는 이제 보석으로 좀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다시 검찰이 취소 요청을 했다. 이런 연합뉴스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다시 구속해야 된다. 그럼 뭐 제 주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놀랬겠어요. 저희들도 이제 막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알아보는데 현재 이 기록상으로 보석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고 보석 이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5천만 원을 보증금 맡겨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어기면은 이제 보증금 몰수하는데 보증금 몰수 신청만 돼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예. 제가 재판부 확인하니까 이 전산 기록은 오류가 없다. 예.
그리고 제가 원래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이미 한 달 만에 또 보석 취소를 했었어요, 검찰이. 예.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원래 보석 취소 및 보석 보증 몰수 청구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쪽 변호사들이 볼 때는 보석 취소를 안 한 걸로 봐야 된다. 이거는. 근데 보석 보증금 몰취 청구만 하는데 왜 그럼 그 처음부터 기사를 보석 취소로 내보냈냐. 그리고 실제 그거 저희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검찰발 연합뉴스 기사가 나가가지고 그냥 쫙 언론 보도가 그냥 쫙 나가버렸는데 오늘 저희 쪽 이제 자문 변호사들이 이제 이걸 저희한테 의견을 줬는데 한번 이걸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불법 감금, 불법 체포, 불법 감금 이조가 있는데 이게 형법에 예. 재판부, 검찰, 경찰, 그러니까 판검사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수사관하고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징역정지 처한다는 건데 뭐 이 판례들을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영장 같은 거 칠 때 막 그냥 허위 사실 막 갖다 적었거나 막 허위 전수서를 막 올리면요.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이 벌 받아야죠. 인신을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막 허위로 조작하는 거에서 이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는 판사, 검사, 수사관까지 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저는 이 보석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미 태블릿 PC 2대의 조작을 100% 잡아서 책까지 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다시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면요.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제가 막 주장한 것들을 막 다 허위라고 다 막 떠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잘못하면은 보석 취소 요청서에다가 잘못하면 뭐 저를 억지로 보석 취소하려다가 막 허위 사실 막 적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검사들이 그냥 보석금 몰취만 하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보석 취소를 하지 않고 근데 언론 플레이는 이제 이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보석 취소했다고 슬쩍 흘려버리는 그런 짓을 했을 거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럼 왜 갑자기 검사들이 4년 8개월 만에 이런 짓을 했냐. 이 한동훈 장관하고의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입니다. 이 JTBC 게 아니에요.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장시호와 한동훈이 공모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날조 조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최서원 쪽에서 야 이게 만약에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가 내게 맞다 그러면 나한테 돌려달라. 이래서 소송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바로 1심에서 재판부가 최서원에게 돌려주라 판결문을 내리면서 장시호가 증언한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어요. 물론 저희가 다 입증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장시호는 지금 위증도 했었고 태블릿 PC 조작에도 가담한 모해 증거 인멸죄 플러스 위증죄 범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8개월 동안 숨어있던 장시호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한동훈 이름을 거론하고 나 방송 나와서 다 까버리겠다. 뭐 나 연락해라. 진실폭로에 난리를 쳐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한동훈과 검찰 쪽과 장시호하고 어떤 조정하는 과정에서 야 내가 변희재 다시 보석 취소해서 감옥 넣을 테니까 좀 자제해라. 조용히 해라. 이것 때문에 언론 플레이로 들어왔었고 심지어 이제 장시호가 난 방송 출연하겠다고 막 떠드니까 김영민 목사, 김영민 TV 쪽에서요 문자 보냈어요. 장시호한테 출연하라고. 그 문자까지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한동훈과 이 검찰을 장시호 쪽에서 압박을 하는 그래서 여차하면 장시호가 지금 다 폭로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장시호는 태블릿 조작의 공범이지만 구속된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과 특검의 협박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 감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예. 어쩔 수 없이 그 궁여지책을 낸 게 보석금 몰취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지금 변희재 대표 말씀하시는 동안에 변희재 대표 응원하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요. 변희재 TV가 있지요. 미디어워치 TV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거기에서 또 자세한 내용 더 알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예. 지금 저희가 보석 취소가 왔다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보석 취소 요청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 언론 플레이다. 예, 이렇게 좀 현황을 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혹시 궁금하시면 미디어워치 변희재 TV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진걸 소장 지난주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좀 더 그 사이에 새롭게 나온 거 있나요? 예. 그 변희 대표님 말씀 관련해서는 수요일 날 예. 임세은 TV, 안진걸 TV에 변희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혹시 안진걸 TV, 임세현 TV에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재난과 국가를 하니까 짧게 워낙 지금 이 고속도로 게이트는 전 국민적 관심사니까요. 제가 지금 양평 3번 갔다 왔습니다. 원래 양평 좋아하긴 하지만 요거 최근에 발견된 사실 중에 가장 아마 이제 앵커님이나 애청자님께서도 와 이거 보면 정말 비리가 맞구나로 느끼실 만한 이제 지도가 이제 발견됐는데요. 이제 CBS 노컷 뉴스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2년 동안 KDI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겨우 통과된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 고속도로 목적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양서면, 두물머리, 뭐 세미온, 교통체증과 관광지를 서울, 경기, 강원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비 타당 조사 보니까 하나 더 나와서요. 이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6번 국도 못지않게 주말하고 그렇죠. 휴양철하고 명절 때 막히거든요. 그 체증도 해소하고 그래서 결국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의 교통 접근성, 그다음에 주민 공공성을 제고하는 목적이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평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양서로 갔다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거 보시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근데 강상면으로 가능하니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요걸 보시면 자 2.2km를 강상면으로 더 갑니다. 수천억대 공사를 더 들어가지고요. 교량하고 터널이 20개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성, 경제성 다 엉망이잖아요. 그다음에 갑자기 노선이 되니까 이쪽 광주시에 사는 분들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요. 행정의 예측성, 신뢰성, 뭐 책임성도 전혀 어겨진 상태인데 더 심각한 것은 JCT를 하나 더 만들고요. 또 10km로 올라가가지고요. 여기에 JCT를 또 만들어서 홍천, 춘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여러분, 와, 이 말이 안 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계속 종점 얘기하니까 마치 거기에서 고속도로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가 맞습니다. 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뭐 L자로 가냐 어쩌냐 모르겠는데 지금 오히려 강상면으로 하면 L자가 아니라 S자 비슷하게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원희룡 장관 국토 말했던 진짜 L자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국가 고속도로 연계망으로 놓고 보면 양서면 안이 왜 강상면 안보다 더 타당한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정확하게 이 도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예타 보고서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정차, 서울, 경기, 강원도 모두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말을 국토부가 쏙 빼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렇게 나왔을 거 그래서 아닙니까? 통과가 된 겁니다. 그거를 민간 영역에 맡겨서 2달 만에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 2달도 정확히는 노선 검토는 2달 차게 됐으니까 그걸 따져보니까 19일 조사하고 강상면 안이 나왔다는데 그 안을 본인들이 채택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니까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더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왜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 좀 더 깊이 한번 취재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 사연이 밝혀지면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스픽스에서 제가 또 놀랄만한 사실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취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식을 회복해야 하고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면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지요. 그래서 지금 정치도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욕구가 분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 지난번에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새로운 질서? 예, 새로운 질서라는 이제 뉴턴,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 전환을 뜻하는 영어로 뉴턴인데요. 이 포럼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지난주 수요일에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젊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초당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대중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한 지붕 아래 이제 모여본 건데요. 이 젊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6070 중심으로 주류 기득권이 형성돼 있거든요. 전 이거를 한번 3040 세대로 한번 이전시켜 보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30년 대한민국이 젊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30년 전 안티에이징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초당성에 대해서는 정치 사망 상태를 어떻게 한번 정치를 복원시켜 볼 것이냐. 물론 최근에도 정치 원로들께서 이제 국회의장들께서도 정치 복원에 대해서 손을 맞잡으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원로분들께서 하시는 일도 제한돼 있을 것이고 현재 정치 주류 기득권들은 스스로 내려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한번 이것은 초당적으로 한번 노력해보자는 차원에서 정치 복원을 제일 전면에 내걸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성인데요. 저희가 여의도 안에 저희끼리 모여서 쿵쿵짝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민심 100% 속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자. 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는 방금 우리 안진거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공공재라고 하는 도로를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지금 사유하고 있는 의혹 아닙니까? 여기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인데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특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조작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 검사 출신이고 또 윤석열, 한동훈 이 모든 분들이 다 검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공통점을 다 엮어보면은 이 검사 카르텔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방금 들어가지고 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국 사회가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카르텔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진실과 상식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더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단단해지고 세 분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성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들 짱짱하게 나오시니까 오늘 동접자 25,000 올려요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이은주님 너무 욕심부리면 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일단 21,000 고수합니다. 넘으면 더 미치게 좋고요. 예, 21,000이면 어떻고 25,000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진실을 향해서 다가가다 보면 100만 구독자 모아지고 또 동시 접속 10만 왜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재난과 국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물었습니다. 국가가 어디 있느냐?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것은 세월호 참사 때 국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번 집중호우 참사 정말 곳곳에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였더라면 이런 참사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색 현장에서 숨진 해병대 장병의 희생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을 마치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장님, 예. 그 숨진 장병 외아들이래요. 그것도 어머니가 어렵게 시험관까지 해가지고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다고 하던데 참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찢어지죠. 아버지도 소방지 공무원으로 뭐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수해 구조 활동하는데 그냥 그 안전조끼 하나 입혔으면 되는데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애를 보내줄 수가 지금 없어서 막 그 조회수가 수백만 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안타깝고 한심하기도 하고 정말 막 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요. 거기 정치인들이 지금 가가지고요. 자기가 조문했다고 표시 내려고 하는 그 행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 가서 조문하는 걸 해야 됩니까? 국민들 앞에서 총리든 장관이든 누구든 꿇어앉아서 석고대죄하면서 내가 국가관리 잘못했으니까 이런 최수건 같은 정말 군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해병대원이 죽었으니까 나를 쳐 죽이세요.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이렇게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 가가지고 제일 먼저 조문하면서 앞으로 안전관리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개망나니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욕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책임지면서 꿇어 앉아서 석고대자고 국민들 앞에서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될 자들이 언론 앞에서 어떻게 하면 조문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하는 거를 보고 어떻게 국민들이 그 공직자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야, 죽고 나서도 이용해먹나? 정말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잘못한 자가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거기에 나서서 정말 얼굴 치켜들고 그렇게 언론에 드러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고 최수건 상병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참 그 신은규 변호사 이제 갓 20살인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해병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 번에 가기도 힘들 정도로 의지들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저는 너무나도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저가 이제 30대지만 30대들도 절망하고 있지만 20대들은 더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뭐 지도자다움에 대해서 대통령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은 공직자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 불안에 처해 있느냐. 그분들이 고등학생 때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해가지고 자기 또래들이 정말 그 바다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 장면을 보고 자랐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억눌려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딱 이제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니까는 거기서 또 비슷한 또래들이 또 이런 대형 참사를 겪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도 이런 그 해병대에서 어떤 그 우리 최일병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국가의 또 안전 책임 미준수로 이렇게 또 목숨을 잃다 보니까 지금 저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 절망 상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성세대들이 가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국자들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김영환 지사, 한덕수 총리 이분들이 어디 기업하다가 오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관료로서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이제 정치 권력 잡았다고 해가지고 하위직 말단직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본인들은 공직자로서 공직자다움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젊은 세대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요.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책임 떠넘기기 바쁜데요. 저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에 정말 미래가 없다. 정말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또또님. 지난달 해병대 전역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을 나라를 위해 바쳤는데 나라는 그 귀한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글 주셨습니다. 오늘 재난과 국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텐데 헌법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 1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란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헌법 7조 1항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는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지금 대통령부터 공무원들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재난이 났을 때 공직자들 모습 어땠습니까? 비록 사과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이 물난리에 골프 치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이 뛰어간다고 상황이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은 충북지사 거기에 갔다고 상황 바뀔 것 없다. 어쩌면 이렇게 공직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홍준표 시장, 김영환 지사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타순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그거 토요일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끄럽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 때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15일 날은 많은 배차가 있습니다.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그럼 왜 그래? 그걸 관용차 이야기하는데
개인 활동하는데 관용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차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택도의 소리하고. 9시 44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오창에서의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10시 10분에 한 명의 심정지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오송의 상황의 긴박성 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 이제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거기는 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은 그 뒤에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또 어젯밤에 자신의 SNS에 딱 4글자를 또 남겼습니다. 과하지욕이라고 하는 4글자인데 좀 어려운 자입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면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는 치욕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한신의 고사 있지 않습니까? 무릎 밑으로 기어 들어갔던 그 한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머리를 숙이고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지만 뭐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사과가 진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가 두려워서 어떤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가랑이 사이로 기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변희재 대표, 저걸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어제 했던 사과는 그냥 면피용 쇼였다고 그냥 자백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 그 한신의 그 고사는 정말 대의를 위해서, 큰 뜻을 위해서 내가 잠시 머리는 숙인 거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 홍준표 지사가 사과한 거는 어쨌든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대국민 사과였는데, 자기가 그거를 한신이 그 가랑이 사이로 들어간 거로 표현했다면은 국민을 속였던지, 아니면 그 사과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을 속이려고 그랬던지, 뭐 그렇게 자백을 한 거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징계가 지금 게시가 되고 있는데, 뭐, 저를 제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지 않을까. 저렇게 떠드는 데고 제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안진걸 소장.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니까 지난번 사과는 쇼였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과지욕이라는 말도 또 지웠나 봅니다. 예. 지금 지웠나요? 예, 지금 지웠다고 언론 보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대통령도 왜 우크라이나 가서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 뛰어간다고 해서 대통령 뛰어간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바뀌냐라는 공식 보도가 나왔죠. 원희룡 장관 5번을 제가 영상 계속 봤거든요. 5번을 견인차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 사람 그것도 여러 명이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좀 하고요. 뭐 이렇게 분명히 막 뒤도 돌아보고 상황 파악이 됐어요. 인터뷰 하고 해서 이게 큰 비난 받으니까 SNS에 오히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나는 기자들한테 그 견인차나 그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고 기자들한테 상황이 급박하니까 인터뷰 짧게 한다고 기자들한테 통보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온 국민이 그 영상을 보면 그게 기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견차 좀 지나갈게 하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말하는 사람한테 인터뷰 좀 짧게 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런 거 있잖아. 야 인터뷰 금방 끝나니까 좀 기다려 이런 말투인데 기자들한테 인터뷰 짧게 하자고 했다는 식으로 국토부가 해명자를 내고 원희룡 했어요. 아까 나온 김영환 지사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여기 와서 상 안 받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책이 돼서 보통 이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다치면 내 탓이야 내가 애를 잘 못 돌봐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류의 자책이 돼서 내가 왔어야 하는데 내가 왔어도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1차적인 태도도 너무 기가 막히고 국민으로서는 피눈물이 나는데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또 가짜 뉴스거나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지적을 반박하고 또 회피를 합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는 것이죠. 신은기 변호사, 김용환 지사 내가 가도 상황 바뀔 거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통령실 발언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끼리끼리 내지는 유유상종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비상식, 몰상식, 무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도 지금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이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대통령직 무용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도지사직을 가지고 있는 현직 도지사가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도지사직 무용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당시에 첫 일성하고도 저는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당시에도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경찰을 투입해도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요, 뭐 BTS 공연하고 이럴 때 경찰들 다 투입합니다. 아무 사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태원 축제라고 하는 그 행사를 다 모두가 예견하고 있는데 경찰 병력을 투입 안 한 본인 책임은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을 투입해도 다름이 없었다. 아니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한덕수 총리 11차례나 회의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총리가 이거 뭐 무용론도 아닙니다. 그냥 무용론도 안 나올 정도로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 왜 월급 받고 인사권 행사하고 위에서 공직사회 감독도 못하면서 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까? 자기 생계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주변인들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이용하는 겁니까? 안 물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뭐 홍준표 시장은 뭐 시비거냐 트집 잡냐 뭐 주말은 자유다 권위주의다 뭐 이런 여러 단어를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저분은 과하지옥이라는 사자성어를 밝힘으로써 홍준표의 본 모습은 저 기자들 앞에서 오만방자했던 저 모습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 저는 마지막으로 헌법 7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위에 상관한테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자의 본분은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은 집에 가서 쉬시던지 아니면 기업을 경영을 하세요. 저는 정말 공적 책임감 가지신 분들이 저런 식의 무책임하고 본인의 자리를 스스로 무용하다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님,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환 충북지사, 대구시장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진심을 다해서 국민을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진심이라는 것은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천병의 역할을 하는 그걸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저게 저 사람들이 진심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심과 홍 시장, 그 다음에 김영환 도지사,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행동의 본인에게 담겨있는 그 진심은 저런 게 진심인 거예요. 내가 권한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야, 너희들이 내 찍어준 거 아니냐. 보장된 임기 안에 내 권리 행사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래.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 죽음 앞에서 내가 갔다고 소용 있나 하고 하는 형제, 부모 일가친째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그냥 올 못 가도록 말릴 텐데 아이고 왜 거기 갔지 내가 전화라도 한 통 할 건데 이런 것이 원래 진심 담긴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홍준표는 그 예를 들어 가랑이 밑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적인데 지금은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꿇어앉아서 빌지만 이 다음에 더 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홍 시장에서 그 저건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집권여당의 김기현 대표입니까? 그 뭘 보고 밑으로 기어간다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홍 시장의 진심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진심이 없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은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진심하고 다른 것이었다. 이걸 깨닫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김용환 충북지사 발언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렇겠습니까만 전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3.1절 기념사 가지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때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이런 글을 올려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뛰어간다고 호우 상황 달라지냐라고 해서 대통령이 공격받으니까 내가 거기 빨리 갔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다라고 하면서 대신 매를 맞음으로써 뭔가 점수를 따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렇게까지 할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렇게 계속 따라하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는 대통령 연구 많이 하신 분인데 뭐 연구 다 끝났습니다. 더 연구할 게 없어요. 예.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로 검찰 공무원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총장 그만두고 잠시 1년 안 됐죠. 좀 쉬는 동안에 월급 못 받은 거 빼놓고는 계속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낸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거죠. 거기에 또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까지 이렇게 쥐다 보니까 한 번도 내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동사무소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국민 정서에 좀 맞춰가는 좀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역행했을 때는 사고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가급적 사고 안 터지게 해가지고 맞춰가서 어찌 보면 좀 기회주의적 특성 갖고 있는데 윤석열과 요 한동훈 이 특수검사들의 집단은 그런 공무원하고 다르다. 이거는 뭐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되고 사과하면 죽는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서 저는 그게 바로 이제 날리면 바이러스라고 보는데 날리면 바이러스. 명백한 바이든도 전 국민이 상대로 날리면으로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체포할 거야 이럴 정도로 오니까 정치인들도 사실 생각보다 좀 국민 정서에 맞추는 훈련이 돼 있는 직업 아닙니까? 뭐 김기현이나 뭐다 정치인들 아니에요, 김영환이나. 근데 대통령이 날리면 바이러스를 던져버리니까 이 정권에서 내가 출세하려면 국민한테 사과하면 안 된다. 그냥 덤벼든다.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홍준표 지사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이 골프까지 친 것도 뭐가 문제라고 덤벼들다가 홍준표 어찌 보면은 그 중에서 다 막 가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만 미리 찍혔던지 요 사람 한 명한테 뒤집어 씌우는 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우리가 국민한테 머리 숙이면 죽는다. 무조건 국민과 싸워 이기겠다. 이렇게 좀 뭉쳐있는 게 있고 사실은 이게 좀 전체적인 보수 지형에서 얘기할 때는 전 아까 지금 막 김영환이 막 현장에 내가 가봐야 뭐 무슨 의미냐 얘기할 때 참 제가 어이가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가 따지면 한 3시간 정도 중대재해본부에 늦게 간 거거든요. 그거 갖고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거 갖고 수사해 간 사람이. 그리고 그게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뭐가 문제냐. 우리가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사과를 많이 해서 정권이 망했다. 이제는 절대 서가지 않는다.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구가 끝나셨다고 하니까 지금 왜 사과를 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지난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 재난도 그렇고 재난에 이렇게 좀 대응하는 어떤 기본 자세라든지 준비가 잘 안 된 이유는 또 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 모드예요. 이번 이태원 참사 돌아다닐 때나 이번에 갈 때랑 똑같은 자세인데 이태원 참사 때도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막 죽었어? 제가 어떤 느낌 드냐면요. 그 할아버지들이 그 폼페이 그 유적 가가지고 여기 이거 화산재가 이렇게 떨어졌었어? 여기 지금 이거 똑같은데 이번에도 이거 큰 바위가 굴러내려왔어? 완전 이거는 관광객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큰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거를 평소부터 보고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이 기능이 아예 없는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광객 모드. 예. 그래요. 이번에 예천 산사태 그 지역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정도인 줄 몰랐다. 글쎄요.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할 말인가 싶던데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인간을 좀 도충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걸 안영걸 소장. 예. 저거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 보고를 이미 받았으면 저렇게 발언할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를 했는데, 야, 나 피곤해. 어제 술 먹어서 힘들어. 뭐 이랬던 건지, 아니면 보고했어도 잊어먹어버린 건지. 이게 저는 저걸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게요. 이태원 참사 때 변 대표님이 잘하셨는데, 진짜 그 159명이 쓰러져간 그 골목을 태연하게 지나가면서 거기 사태지가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라는 말을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리고 나와가지고요. 현장 1박 2일만 왔었잖아요. 앵커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그 유명한 말 합니다. 압사라고? 에이, 내진탕이겠지. 그런 얘기를 해도. 진짜입니다. 그 영상이 다 잡혀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못지않게 충격받은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SNS나 1박 2일 뉴스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심지어는 서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막 충격받고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1박 2일만 와가지고 압사라고 내진탕이겠지. 그러니까 보고도 안 받은 거나 아니면 보고했는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우르르 몰려들었고 막 넘어져서 머리가 다치고 내진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똑같이 엄청난 산사태인데 뭐 자기 어렸을 때 본 뭐 간단한 산사태겠죠 하고 말아. 거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억자에 무너지고 그 말투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진심으로 슬퍼하고 위로를 하고 어떻게든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마치 남일처럼 뭐 우리가 다 복구해 줄게요. 뭐 이런 말투들. 근데 또 한 번 작년에 또 수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반지하 그 참사 때도요. 가서 이렇게 물끄러미 막 쳐다보면서 앉아가지고 마치 구경처럼 그것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구두 신고 와가지고요. 그때 또 식당에 가서 그 식당 피해자들이 이렇게 대통령 손을 잡는데 작은 척 만척 하면서 메뉴판에 가가지고 뭐 막걸리가 7,000원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장면에 잡힙니다. 그런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공감 능력은 단 하나도 없고 심지어 이 엄청난 수재로 산사태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인재로 사람들이 숨졌는데 보고조차 받지 않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가버린 거. 이 국민들이 상처가 더 커집니다. 이것 때문에. 안영걸 소장 얘기 듣다 보니까 열이 더 받네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이거 딱 팩트만 말씀드린 거. 이거 영상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신은기 변호사, 작년 물난리 때는 구두 신고 갔다가 참 엄청나게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화를 찾아서 신었습니다만은 운동화를 보니까 또 하얀 새 운동화입니다. 뭐 저도 사실 뭐 대통령의 뭐 의복까지 제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부분에서 더 지금 지적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까 변희재 대표님이 그 날리면 바이러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걸 이제 밀죽 정치라고 하거든요. 밀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밀죽 정치를 하는데 저는 미랄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미랄 정치라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으면서 나무가 열리고 과실이 맺혀서 국민들이 그 과실을 먹는 효용을 누리는 것인데 이런 미랄이라고 하는 반성과 희생, 책임 이런 건 다 싹 사라지고 밀리면 죽는다 식의 그냥 밀죽 정치만 하고 있으니까 뻔뻔해지고 오만해지고 독선에 빠지는 거거든요. 재난재해에 대해서 세 가지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대비고 두 번째가 대처고 세 번째가 대안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대비 제대로 했습니까? 대비 안 했죠. 1년 동안. 대처 제대로 했습니까? 공무원들 뭐 다 자리 비우고 있었잖아요. 뭐 위부터 아래까지. 대안을 그럼 지금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거기다 대통령께서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들 뭡니까? 이권 카르텔 보조금 싹 다 한번 모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수혜 예산으로 쓰자는 거예요. 이건 정부 재정 예산에 대한 기본이 없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대통령 마음대로 주머니 돈, 쌈짓돈 갖다 쓰듯이 그 대통령 돈입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막 주는 거예요? 그럼 기재부 장관은 왜 있고 예탄은 왜 하고 절차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처음 국무회의 장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좀 우려를 했거든요. 마치 양복을 벗으면서 우리 격식 파괴합시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합시다. 대통령 자리는 본인이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본인이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해외 나가면 기분이 좋고. 그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면 공직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재난재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뭐 캠프 데이비드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이장님 이제는 뭐 대통령 외국 간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라도 받으면 애정이 남아 있는 거고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제 무관심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국익을 뭐 위해서 몸소 헌신할 것이다. 이런 기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접었습니다. 여전히 뭐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지금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서 절망 그리고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지경까지 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집권 세력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행태는 국민이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접 좀 하라고 지금까지 계속 호소를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국민이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국민은 저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주권자로서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거꾸로 제 스스로 갖는 질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집권 세력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평가받고 심판받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지금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리고 국민 생각 진짜 안 하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그들의 진심 안에는 국민이 없다. 오히려 직권과 권력의 사유화와 그리고 본인의 정말 생계형 정치, 직장, 직업 이런 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요. 이제는 뭐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밑에서라도 잘 보좌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가게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달려간다고 상황이 달라지냐? 그런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무시하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때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해 피해로 정말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났는데 국민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수습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하고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마치 이권 카르텔 때문에 이런 수해가 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국민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변희재 대표, 왜 저 상황에서 저 말이 나옵니까? 이권 카르텔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조선 안 되죠. 대한민국 재정으로 이권 카르텔에 돈 주는 게 있어요? 조선 안 되죠.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어쨌든 이권 카르텔하고 싸우겠다 얘기한 거와 연장선으로 제 무슨 뭐 핑계를 절로 어떤 딴 쪽으로 돌리겠다는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저 양평고속도로 저거 졸속으로 옮겨가지고 졸속으로 다리 놓고 터널 만들면요. 그게 이권 카르텔이고 저러다 사고 터지지 않겠어요? 예.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 이권 카르텔과 재해를 연결시킨다면요. 졸속공사잖아요, 졸속공사. 건설족과 정치권과 그 브로커들이 해먹는 그 양평이죠, 뭐 그러면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 그러니까 그 이권 카르텔, 보조금 카르텔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해석 기사를 보면 그것도 노조나 시민단체를 겨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저는 팩트 체크해주지만 개별 노조와 대부분의 이슈 파이팅을 하는 예를 들면 미디어치나 민생경제운동 같은 거 포함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경실 같은 애들 이런 데는 정부 보조금을 지자체까지 통틀어 단 한 푼도 받지도 않아요. 대부분 동네 복지단체, 노인, 장애인, 청소년, 사격 약자를
복지나 나눔하는 단체들이 받는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 대신하는 분들이 지원금을 좀 받는 건데 그걸 없애버리면 동네 복지, 약자 복지가 무너지는 건데 계속 마치 개별 노조나 시민단체가 받지도 않는 보조금으로 부패하고 이권을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돈을 뺏어서 수혜주겠다 이런 상징 조작을 하는 건데 진짜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패 이권 카르텔은 뭡니까? 2016년도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 지금 검찰총장인 이원석하고요 학폭으로 물러났던 국가수사본부장 왜 그 사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순신을 발 앞에 두고 국민 혈세를 지들 돈처럼 70만 원, 100만 원 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분노해야 될 건 그거죠. 본인 특활비도 지금 147억 중에 70몇 억이 해명이 안 됩니다. 어디다 썼습니까? 정치검찰들. 이거야말로 혈세 탕진이고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전혀 저 어디는 정말 심각하네. 그럼 보조금을 이제부터 찾아내가지고 그 돈으로 지원하겠다. 그럼 못 찾으면? 그렇죠. 당장 지원해야지. 이제 보조금 이제부터 찾아가지고 그 돈까지 지원하겠다. 그러면 뭐 언제 찾아서 언제 주겠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이요. 실제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특히 이 부분만 딱 뽑아서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세상의 그냥 우리 저 물미로 좀 이해하면 특정한 정보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오하고요. 그것을 진실로 믿고 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소상이 나는 분들 또는 내가 뭐 똑똑하고 혼자 잘 사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저렇게 해버리면 사실관계도 완전 아닌데다가 판단을 이러니까 야 임마 너희들 다 임마 이권 카르텔로 처먹고 있지. 야 이거 다 뺐어. 야 그래 수해복구 비용 써.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길거리 가면 덕대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나이트클럽 앞에서 야 임마 이 다 모여봐. 야 이거 이래가 오늘 어떻게 해 저떻게 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거 이권 카르텔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대책으로 만들어서 내놔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인이 어떤 정보를 대통령에게 주입을 하는 순간 그 정보가 대통령의 취향에 맞으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이 심각한 우리 정책 결정 또는 대통령 발언의 프로세스에 누가 제어를 하고 누가 통제를 하고 누가 조언을 할 거냐.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정말 대책 없는 집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발언에 대해서 저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제가 좀 비판을 이건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예요. 행정부 수반이고요. 근데 이분의 언어를 보면은 지금 아직도 검사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권 카르텔. 저게 그냥 부정부패예요. 쉽게 말하면 이권 부정부패. 근데요. 법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있어요. 그게 명확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굴 처벌할 때 야 너는 범죄자 상이다 이렇게 처벌 못 하거든요. 기분이 나빠다 이렇게 처벌 못 합니다. 범죄가 명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처벌하는 게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인데 이권 카르텔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밝히세요. 그럼 저는 그게 뭐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박영수 어떻게 할 겁니까? 박영수 특검 영장도 안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의 진실을 이재명, 박영수 모아야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쪽만 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이원석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책 쓸 수가 없고요. 자꾸 이렇게 가시면은 검찰총대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위에 더 위에 있는 검찰총대장이 그럼 이제 어울린다.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쓰려면은 대통령 역할을 하셔야지 대통령이다. 저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연설을 좀 담아져 저렇게 선거 유세하듯이 하는 거 처음 봅니다. 마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거의 무슨 소리 빽빽 지르면서 뭔 말하는지도 못 알아듣게끔 연설을 해서 굉장히 혹평을 받았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내용도 이상하지만은 연설 저 담화 태도가 왜 저럽니까? 국민들 앞에서 말하는데 겸손함이나 국민들 앞에 죄송함은 온데간데 없고 부패 카르텔 때려잡겠다 하면서 저게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하시는데 내용도 틀렸지만 저 태도가 완전히 저건 빵점이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Good, bad, ugly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윤통의 사고방식은 검사 시절에 범죄인만 대하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듯 사랑, 동정심은 모르고 악쓰는 악마의 화신으로 철갑을 두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 앵커님, 그래도 앵커님이나 이런 방송 패널 분들은 방송에서 비평이라도 하시죠.
저희는 이런 소리 어디 할 데도 없어요. 속이 터지는 이제 고작 유튜브로 댓글 쓰는 게 다입니다. 환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요. 정대한 대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요. 김종필 전 총리가 떠올랐어요. 김종필 전 총리가 생전에 가장 즐겨 썼던 사자성어가 상선약수였거든요. 물 흐르듯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좋은 거다. 그렇잖아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노 정치인이 하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물 흐르듯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물난리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 수많은 인명피해 앞에 마음이 지금 아파 있는데 거기에 대고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주려고 해야지 느닷없이 성질을 내면서 거기에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억지스럽다, 유치하다, 치졸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참 비열하다, 참 가증스럽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한 말씀 더 보태면 사악하죠. 사람을 원래 저렇게 취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상선약수 말씀하셨는데 물 흐르듯이 살아라. 이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가보라 이게 아니고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남이 가지 않는 또 숨어있는 곳에 스며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물이 있어서 세상 모두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 그런 이제 정치를 하라고 김종필 전 총리 같은 분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뭡니까? 정치는 무릇 국민들보다 반발짝 정도 앞서서 손을 잡고 가되 그들과 똑같은 동렬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 지도자가 최소한 가져야 할 덕목이고 그래서 국민이 뽑아주고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권력을 획득하자마자 보여주는 모습 반법치, 법치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지금 검사 출신 공직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비상식으로 가장 먼저 나서서 움직이는 곳이 지금 집권 여당이고요. 그리고 몰염차게 국민들 생각 안 하는 데가 대통령실인데 여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반성하면서 바꿔보겠다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이 정권과 함께 몸담고 있는 합리적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진짜 이야기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정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장관으로 차관으로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정말 나는 그냥 임기 채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비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저렇게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도 엄정 대응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지난번 노조 탄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상 방뇨했다고 아주 사람 때려 잡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50명이나 숨지는 이런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천재지변이라는 표현만 쓰고 참사에 대한 언급도 없고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변희재 대표. 자, 참 제가 이거 계속 이슈로 이제 아까 연구가 끝났다 그러는데 어떤 연구, 어떻게 연구했다고 어떻게 끝났는지 결과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 사람 대해서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요거는 지금 연결돼서 그런데 지금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 지금 이 지지율이 1%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이 부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거를 모든 것들을 이념 대결로 몰고 가가지고 이념의 벽을 쌓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어쨌든 지지율 30% 초반대 갤럽 기준으로 그리고 저기 이제 영국의 이제 모닝 컨센트라는 이제 좀 객관적인 조사에서는 20%대를 유지하니까 요걸 일단 먹고 간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이거를 정쟁이나 이념 대결로 몰고 가서 완벽한 자기 지지층을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보면은 이 보수의 이른바 스피커들 보면은 다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후쿠시마 건이나 이 뭐 재해 건 전부 다 그렇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완전 고착화 대응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이쪽에서 안 바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고
이 윤석열 정권과 이 여당의 폭주를 견제 혹은 그 붕괴시켜야 될 야당에서 이 지금 좌우를 지금 가르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의 그 핵심 지지층, 영남권 노인층 요걸로 좀 가둬놓고 있는 요 벽을 부수는 이 작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내 임기 말까지 여기는 이제 절대 이탈하지 않겠구나 이러면 막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저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논란들의 이제 거의 공식을 저는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상선약수 참 좋은 단어인데 지금 거의 이제 기승전수입니다. 기승전 결말이 이제 수사로 끝나는 기승전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갈라치기고 두 번째는 바꿔치기입니다. 하나 갈라치기는 뭐냐면은 항상 이게 좌표를 찍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면서 국가를 갈라놨는데 문재인 정부 똑같아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권 카르텔 내지는 좌표를 찍어서 저기가 좌표다. 반국가 세력 낙인 찍으면서 갈라치는 거고요. 더 심하게 신내로남불이고, 두 번째는 뭘 바꿔치느냐? 가피해자를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고 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옛날부터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 축출 국면에서도 체리 따봉 문자는 누가 보내놓고 갑자기 왜 책임은 엄한 당대표가 집니까? 외국 나가셔가지고 뭐 비속어를 쓰고 했죠. 들켰으면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왜 MBC 기자한테 책임을 또 물립니까? 이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요.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급 공무원들한테 가해자로 지금 다 취급하거나 이권 카르텔한테 또 지금 이 책임 다 몰리고 있고요. 심지어 수능의 킬러 문항도 갑자기 사교육하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가해자가 됩니다. 저는요. 아까 갈라치기도 문제지만 이 바꿔치기도 저는 더 심각하다.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권한 가진 사람이 더 큰 권한이 있으면 더 큰 책임지는 게 상식인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가장 큰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가장 책임을 안 지고요.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까지도 완전히 지금 맞바꾸고 있다. 이 질서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백앵커님하고 우리 여의도에 돗자리 깔자고 얘기하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비유로 좀 드려보면 지금 언론이 다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간에 지지율 30%를 유지하도록 저는 사실을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했어요. 광고비를 가지고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황제처럼 군림했습니다. 1년 전에 기억 다 나실 겁니다. 그리고 비판 언론들 다 그냥 광고비 잘라가지고 싹싹 빌 돌아가고 심지어 언론사 오너가 아련하도록까지 했어요. 그래서 홍 시장에 대한 비판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수해 났는데도 포구소에 골프 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마이너리그 같은 우리 스픽스 대구가 취재를 해서 단독 보도를 하고 전국에서 그러면은 그냥 놔줍니까? 국민 정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대구에서 막 옹호한다고 이게 됩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언론이 홍 시장에 대해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비판을 했으면 홍 시장이 그렇게 공지 안 몰리겠죠. 저는 똑같이 윤석열 정부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인 출신으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그러면 양평 게이트 정도 되면 언론이 특별지휘팀 구성해서 진짜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김건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지 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해가 나서 사람이 죽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마나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김영한의 멘트만 그대로 써주고 비판에 대한 기자 칼럼이나 이런 거 안 씁니다. 왜냐하면 돈 주니까 광고비 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세무조사하고 구속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눈치 코치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겁니까? 대구 사례 보십시오. 홍 시장을 도와준 겁니까? 그 언론이? 저는 내년 4월이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구도는 국민과 윤석열 정권의 대결로 반드시 구성이 되어서 30% 지지율 아니요 35% 40% 가십시오. 조작을 하든 어떻게 하든 콩거리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언론인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를 하면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줘야 됩니다. 서로 양해하고 이해할 것도 있고 손잡고 가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도 있고 이 정권이 조금이라도 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이제 말씀 보태면 아까 이제 신규 변호사님도 비유를 했는데 기승전문이에요. 이 정권은. 그러니까 고속도로 게이트가 터졌을 때 예전에 군사독재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배웅경크님이나 우리 애청자들 기억하시 보통은 이런 일이 터지면 처음에 원희룡의 자세가 맞죠.
막 행설설하고 당황해도 아이고 오해받을 짓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공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백지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원안으로 가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쉽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이게 야당과 양평구민 일부가 문제 제기했다고 갑자기 원안까지 백지하는 폭거를 저지르더니 그리고 그게 민주당이나 양평군에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문제로 몰아가더니 그러니까 아까 신 변호사 말한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또 뒤바꾸치기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요.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일가 땅이 있는 대로 고속도로 간 게 맞다고 여론조작하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예 도둑질하다 걸렸더니 강도가 돼서 아예 뺏어가 버렸다는 형국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최근에 나온 마지막 병명이 뭐냐면 그 용역사가 제안했는데 처음에 양평군이 제안했다 거짓말, 민주당이 제안했다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용역 설계사라는 의뢰 이체는 민간 설계사가 20일밖에 안 됐는데 제안해갖고 그걸 채택했다고 거짓말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용역공가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몰아갑니다. 아유 너무 민망하고 낯뜨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갤럽 조사의 부정 여론이 58% 1% 올라갔지만 20% 이상 30% 안팎으로 계속 유지되니까 정말 그거 믿고 어차피 이 바탕 위에 자기들이 야당 계속 수사하고 정치 공작하고 총선 전까지 그 다음에 여론 공작하면 대충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갤럽 여론 민주당의 문제를 안치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이 표본이 좀 왜곡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갤럽은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맞춰가는 조사라고 제가 뭐 인정하는 데인데 부정평가가 58%인데요. 민주당 지지가 30%. 그럼 국힘당 지지 33%. 국힘당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58%의 부정평가 중에서 민주당은 30%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고 28% 흡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시기에 이 갤럽전 조사에서 33대 뭐 45, 5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권은 못 버티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권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28% 요 지지층을 정치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층이 지금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글 올리시는 분들도 그걸 많이 올립니다. 진실된 상식님이요. 지금 앵커님을 비롯해서 네 분 패널 분들 하시는 말씀을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 걸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현 정부에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렇게 모두 거짓을 돌려치기 하고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은주님. 민주당은 좀 대차게 싸워서 양평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 반드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의혹만 나오고 강하게 싸워야 할 야당이 지지부진하니 국민들 속이 타들어갑니다. 국정조사와 국감에서 제대로 속시하는 답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갤럽 여론조사 보면 물론 지난주에 6%포인트 확 빠졌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래도 놀라운 게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겁니다. 물론 부정도 1%포인트 올랐습니다만요. 이장님, 제가 이번 주 초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이제 YTN인가 연합뉴스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배종찬 그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가 나와서 여론조사 얘기를 합니다. 그거 들어봤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갤럽 조사가 매우 궁금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인데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 6%포인트 빠질 때만 해도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의혹이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포함하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내려갈 거다가 배종찬 소장의 전망이었는데 김영준 교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자기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본다. 왜? 30% 이 부분은 고정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그래서 별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도 속으로 설마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 대통령실 참모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들 염장 지르고 있는데 설마 했는데 오히려 1%가 올라요. 배종찬 소장의 예측이 저희 심리적 상태하고는 동일한데요. 현실 정치라는 것이 냉혹하게 이권 전쟁이다라고 보면 김영준 교수의 예측도 뭐
못 받아들일 것 정도는 아닌데 결국에는 김영준 교수의 예측대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본 것.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을 지지한 힘일 수도 있고 형식상 유지하는 30%의 콘크리트는 존재하나 질적인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지금 나빠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구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여기에서 왜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결국 지금 이 장면과 이 상황은 대통령과 국민과의 정말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서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승패가 갈린다고 보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갤럽 조사를 보면서 갤럽이 그래도 좀 더 정확하구나라는 좀 신뢰를 더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에 6%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해외 순방을 갔는데 6%가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한 8, 9% 떨어진 걸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우려를 했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저것도 표본 잘못됐다라고 나올까봐 저는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1%가 올라간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작됐다는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한 5, 6%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그 민심으로 확인이 됐다. 2주 연속하면서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결국 이게 3대7 구도인데요. 그 긍정 여론 30%, 부정 여론 70%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사인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이제 30%는 정말 이제 무지성 지지가 되는 거고요. 70%는 또 무지성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7로 나뉘는 이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된다는 것이 정부에는 정말 뼈아픈 부분일 것이고 이 30%는요. 이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권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결국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고 본인이 이권에서 침범을 받으면은 이권에서 침해를 받으면은 다 등 돌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대7 구도라는 것이 그리 집권 지금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그게 좋은 지지 텃밭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재난과 국가를 주제로 심층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왜 국가가 보이지 않는지 한탄하고 왜 그럴까 분석해 봤습니다.